참사 3일째 현장에 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체 주변엔 현재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1명의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전히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착륙 시도에서 조류와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2차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둔덕과 충돌하면서 폭발이 발생한 거죠. 현장에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직 여객기 기장들도 사고 현장에 모여서 고인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기장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새해지만 저거는 있을 수 없어. 그냥 분석도 올라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아버려서 그냥 터져버리는 게 분석이 이게 높은 로컬라이저 저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여객기가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큰 폭발. 이 구조물이 사고를 키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착륙을 돕는 장치인 로컬라이저를 단단한 콘크리트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의 끝단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서 둔덕으로 수평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지지대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둔덕에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한 높이는 4m. 그렇다면 이 구조물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 활주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시설물에까지 충격에 대비해서 탄성이 있는 재료로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잘 부서지는 재료로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안타깝죠. 이제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이제 충격량이 적었을 것이고.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도 여객기와 로컬라이저가 충돌한 바 있지만 단 27명만 경상을 입었고요. 2022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도 탑승자 173명이 전원 생존했습니다. 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내 다른 공항에도 있다고요. 청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걸로 밝혀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항공규범상 거리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황. 그 영상을 찍었던 데가 아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걸으면서 네. 가면서 이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했던 곳은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인데요. 목격자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아, 저 비행기 이상하다. 그 고도도 되게 낮았고.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가게 방향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1차 착륙에 실패했던 여객기가 다시 날아오른 후 방향을 반대로 꺾으면서 2차 착륙을 시도했던 건데요. 이때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거죠. 랜딩 기어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압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으로 구동시키는 방법, 전기로 구동시키는 방법, 이게 두 가지씩이 각각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내려오지 않을 만큼 다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것이라고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동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조종실 내에서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랜딩 기어. 사고 당시에는 왜 안 내려왔던 거죠? 어젯밤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기 불과 10초 전 항적이 끊기는 걸로 봤을 때 전원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종사 둘이서 조치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길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유족들. 유족들은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기다리면서 며칠째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아들 명함이 손자 설려 사진 선정해서 이제 오늘 다 찾았어요. 전라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우리 형은 그나마 깨끗했어요. 그나마. 근데 어제 이제 형수 왔는데 그런데 볼 수 없는 정도. 나 이제 손도 당겨놔도 수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수습을 위해서 군 병력까지 투입된 상황. 오늘 새벽 175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됐고 현재 4명의 DNA도 조사 중입니다.
한달음의 현장을 찾은 또 다른 사람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선결제를 해놓고 가셨습니다. 이게 유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결제를 해놓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온정을 나누고 있었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했고 밥이라도 먹고 힘을 내자고. 살아있는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음식부터 생필품, 방한용품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1월 4일 자정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죠. 모쪼록 유족들을 위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빠르게 밝혀지길 바랍니다.